자, 오늘은 67년생 정미생 올해 이제 60살 되신 네. 양띠분들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네네.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 신년운세에 앞서서 이분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나 특징 같은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7년 정미생분들은 성격이 속이 굉장히 단단하고 강단이 있어요. 보통 양띠분들은 좀 우유부단하고 좀 순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67년 정미생 양띠분들은 굉장히 독하고 단단하면서 강단이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가족 중심적인 좀 성격들이 있으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정에 있어서 좀 충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직하게 좀 우뚝 선 이런 나무의 그늘 같은 존재의 이미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인내심도 강하시고 반면 이제 대화를 하면은 부드러운 면은 굉장히 많으신데 말수가 좀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혹 좀 무뚝뚝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뚝뚝해 보이거나 좀 도도해 보이거나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습게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는 그런 스타일들은 좀 아니시고 내가 다가가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누군가 이제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라면 좀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발 넓히기가 좀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게 쉽지 않고 인내랑 이제 책임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섬세한 그런 면도 있고 67년 이제 정미생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어항이나 화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섬세하시고 좀 이렇게 조용조용 사부작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제 뭔가 키워내거나 길러내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좀 뿌듯함을 느끼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성향이다라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분들이 작년에 2025년 네네. 일사년에 이제 이분들이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아홉수기도 했고 그쵸, 작년에 네. 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일사년에는 기회는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기회가 기대만큼 손에 쥐어지지 못했어요. 삼재 뭐 아홉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의 시선들이 그 부담이 함께 오는 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 일, 새는 일. 그러니까 삼재랑 이 아홉수의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가거나 이제 돈이 새거나 그런 운이 셀 일이 많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회가 많이 오고 열린 해였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또 이제 육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한 해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금전적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뭐 수입에 있어서 길은 열렸는데 그만큼 지출도 같이 열리다 보니까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돈을 번 것도 아닌 그런 좀 한 해였어요. 좀 버거운 한 해였다라고 보면 돼요. 좀 답답했죠, 좀. 그럼 뭔가 특징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좀 안 됐거나 아니면 금전이 나갔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해서 내가 벌은 돈을 또 그대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채울만 하면 나가고 채울만 하면 나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신과 몸과 마음만 좀 힘들어지고 좀 피폐해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 금전적으로 좀 많이 그랬어요. 뭔가 인간관계에서나 그런 것도 좀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거에 기대를 미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하나 둘씩 떠나고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를 좀 유지했을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올해 결국은 또 올해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과거보다는 올해 2026년 병원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병원년에는 이제 금전운이나 재물, 사업, 영업운 이런 거를 본다면 25년도 을사년에 준비나 기회 이런 움직임의 해였잖아요. 물론 네. 그게 이제 잡기 힘들었지만 26년도 병원년에는 승부를 좀 걸어봐도 좋은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명예운이나 직업운, 사업운, 승진운 이런 게 이런 일적인 운들이 상승하고 변동수가 있어요. 이 변동이 안 좋은 기운이 아니라 상승을 타는 기운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병원년은 도전 정신으로 그간 쌓아온 것들로 승부를 좀 걸어보시고 을사년에 들어왔던 거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조금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고요. 나한테 있는 금전운의 기회를 꼭 잡으시고 확장을 시켜야 되고 큰 돈이 좀 오갈 수가 있는 해라서 확장운은 있는데 그만큼 위험도 있기는 해요. 어디서 위험이 있냐면 주식, 뭐 투자, 금전 거래 이런 거 남한테 내 돈을 맡기거나 주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들어오는 운이 나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돈을 남한테 맡겨서 이 움직이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조금 볼 수가 있고, 공격적인 투자나 뭐 이렇게 뭘 갖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위험성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집중을 좀 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본업 이제 자기 거 있잖아요. 자기 거에 관련된 일에나 충실을 하셔야지,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그 돈 벌었다고 해서 그걸 또 뭐 따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투잡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본업에서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게 좋아요. 본업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이제 직장인 분들도 버는 거는 이제 월급이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데, 들어오는 운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승진운이나 명예운 그쪽으로 이제 잡아보시는 게 좋고, 이제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명예퇴직을 하시더라도 관련된 동종업계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다른 회사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재취업에 제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간 쌓아온 나의 능력을 좀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 건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이제 정미생분들 건강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로로 인해서 혈압이나 두통이나 염증이나 탈진이 좀 올 수가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쓰러질 일이 좀 많이 온다. 왜냐면 작년 을사년에도 그런 기회가 와서 내가 움직였지만 잘 안 됐어요. 다 빠그러졌어요. 근데 병원연에도 또 그런 운이 들어와요. 약간 운이 좀 다르긴 해요. 본업에 이번에 들어오는 병원연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운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울타리 안에서 돈을 벌던 승진을 하던 직장인분들은 그래서 2년 동안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로나 이런 거 조금 쓰러질 일이 많다고 하니까 일할 땐 일하고 잘 땐 자고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사고 수가 따라온다는 것보다 과로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없던 병도 생기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고, 올해 병원연이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라서 가뜩이나 이제 폭염이 좀 심해요. 심한데 특히나 5월에서 8월 사이에 몸 건강 조심하시고 잘 챙기셔야 돼요.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너무 덥다고 해서 차가운 물에 막 들어가서 뭐 냉수 샤워하고 뭐 물놀이 하시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찬 기운으로 인해서 또 심장에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열이 막 오르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냉수 마찰이나 이제 냉수 샤워 이런 거 좀 피하셔야 돼요.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뇌질환이나 또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또 나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40대 50대에도 심장마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대인 관계나 가정운 봤을 때는 뭐 연애운이라기보다는 뭐 양띠치고는 이제 정미생 분들이 강단 있고 아까 단단한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진하기보다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병원연이 뜨거운 애로 말로 인해서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배우자랑 쓸데없는 말다툼으로 자존심이나 자격지심 이런 기싸움 할 일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버리니까 내가 어디 설 곳도 없는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인정이 안 되거나 그만큼 말이 거칠어지고 좀 딱딱해져요. 사람들하고 대화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남이 날 뭐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막 이러면. 그로 인해서 충돌이 엄청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싸우고 잘 지내기 위해서 좀 더 말을 부드럽고 조금 유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뭐 어디서든지 뭐 이제 꼰대 소리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꼰대 소리 안 듣고 왕따 안 당하시려면 조금 나를 낮출 필요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우리 정미생 양띠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분들도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네. 또 궁금하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분들 오늘 올해 또 힘내시라고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67년 정미생분들, 뭐 옛날에 이제 막 공자께서 막 그런 말 있었잖아요. 60세는 이순이라고 하시고, 그 말 뜻이 좀 귀가 순해지고, 남의 말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즉, 다른 의견도 뭐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공자 말씀이 있는데, 말만 잘하면 명예운이나 금전운, 그리고 대인관계운에서 상승세를 타는데, 그 말이 과하면 건강이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